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어디 병원에 가야 될까요? 자, 오늘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죠? 코너 속의 코너죠. 영상 아래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는데 그거 일일이 대답을 못 해드려가지고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 마음의 한쪽이 있었어요. 진. 네. 단짠, 단짠 육아 상담소. 육아가 달기도 하지만 짜기도 짜기도 짜자 그런 뜻으로 이제 만든 거고. 단 건 조금, 짠 거 많이.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아버님이 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 딸은 지금 24개월입니다. 낯가림이 조금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우는 일도 별로 없고 정서적으로 밝고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저희 부모님과 누나네 가족이 저희 집에 놀러와서 매형, 그러니까 아기한테는 고모부죠. 고모부가 조금 장난을 쳤는데 그때 아이가 서럽게 울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감정 기복이 생기고 갑자기 이유 없이 울기도 하고 특히 낯선 사람에 대해 두려움이 매우 커졌습니다. 장난은 살짝 심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장난을 치셨냐면은 이 고모부가 딸이 항상 쥐고 다니는 애착 물건이 있었대요. 그 드럼 스틱이 있는데 그걸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 그걸 좀 더 소중하게 쥐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고모부가 장난친다고 야 이거 줘봐 이러면서 저희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땡땡이 것도 아닌데 이거 줘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가 언어 능력이 매우 그가 나도 매우 뛰어나서 이 정도 말은 다 알아듣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대성통곡을 하면서 한참 동안 달래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우는 것도 처음 봤네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낯선 사람이 아이한테 말 걸면 바로 펑펑 울어대네요. 선거일에는 근처 공원에 놀러 갔는데 지나가던 할머니가 저희 딸을 보고 아유 너무 예쁘다 라고 부드럽게 말했더니 그게 너무 무서웠는지 펑펑 울면서 엄마한테 파고들더라고요. 근처 카페에서도 누가 예쁘다고 말만 해도 또 울고 어제는 집 앞 현관 앞에 있는 옆집 아이 엄마가 그저 안녕 이렇게 했는데도 뒤로 확 숨더니 집으로 달려가서 엄마한테 안겨서 울었대요. 그래서 그전에는 전혀 안 그랬거든요. 누가 예뻐해주면 좋아하고 일부러 다가가기도 하고 인사해보라고 하면은 가끔 고개도 숙여 인사도 하고 늘 밝기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고 나니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그냥 기다리면서 그때그때 잘 달래주고 안심시켜주면서 하면 될런지 아니면 다른 조치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네. 절절하게 댓글을 주셨어요. 네, 일단 지금 엄청 자세히 써주셔가지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새로운 것, 낯선 것, 그리고 좀 불쾌한 경험에 얼마나 이제 잘 적응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24개월 아이잖아요. 네. 이제 그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아니면 얼마나 뭐 문화센터를 다니는지 외부 아이나 사람들을 얼마나 접촉을 많이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쵸? 낯가림이 조금 있긴 하지만 조금 아예 있다는 거는 없었다는 건 아예 아니었어요. 없는 친구는 아닌데 지금 사건이 크게 이제 하나가 있었죠. 부모님과 누나네 가족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원래 우리 가족들끼리만 자주 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온 건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만에 보던 사람인지 누나네는 처음 봤는지 그리고 이 고모부가 얼마나 낯선지의 정도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모부가 덩치가 되게 큰지 어떻게 아빠보다 더 생겼는지 큰지 이런 사람을 그렇죠. 비슷한 사람을 우리 아기가 만난 적이 있는지 근데 그 전까지의 경험이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아직 어린이집에는 안 가고 부모님과만 지내는데 부모님도 좀 조용조용한 편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아이는 기본적으로 세상이 평온하고 너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 이제 익숙할 수가 있는 큰 거죠. 이벤트 없이. 네. 그죠? 그런데 그것과 지금 이 상황의 갭이 크다면 그것만으로도 기본적으로 아이가 많이 불안이 올라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 고모부가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애착 물건을 뺏으려고 했다. 몰라서 그랬겠죠. 그죠? 그렇죠. 이제 장난친다고 그랬겠죠. 좀 근데 이 아이한테는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굉장히 이 아이는 불편하고 낯설고 이제 두렵게 느껴졌던 제가 거죠. 봤을 때는 오랜만에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자주 왔으면 이게 애착 물건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어. 네, 그죠? 네. 거기서 이제 한번 이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를
예를 들면 고모부랑 분리를 하고 그걸 바로 줬는지 아니면 고모부도 계속 같이 달랜다고 다 같이 둘러싸서 뭐 했는지 부모님이 고모부를 막 혼내는 장난을 쳤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이 있죠. 왜냐면 지금 한 번 대성통곡을 했는데 한참 달래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걸 처음 봤는데 근데 그 이후에는 우리 아이가 계속 펑펑 우는 걸로 의사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학습이 됐을 가능성이 크죠. 나는 뭔가 불편한 게 생겼을 때 울었더니 펑펑 울고 대성통곡을 하면은 해결이 되네. 해결이 되면서 나를 많이 안심시켜 준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알아듣는 거는 이제 뛰어날 수 있어도 나의 감정의 복합적인 거를 이제 표현하거나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아직 힘들 수가 그렇죠. 있겠죠. 24개월이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위협을 느꼈을 때는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인 펑펑 우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큰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가 이제 트라우마를 입어서 변했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변했다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영향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사건이 없어도 계속 변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발달 과정에 따라서 낯가림의 수준도 달라지고 표현 방식도 상당히 달라져요. 그래서 낯가림도 심했다가 줄어들었다가 심했다가 줄어들었다 극복되는 듯 했지만 우리가 재접근기라고 불리는 또 그런 시기에는 낯가림이 더 심해지기도 심해졌다가.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발달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또 자기 표현도 할 수 있는데 또 플러스 얘가 이제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저 낯선 사람이 나한테 뭔가 시킬 것 같은데 나 만질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울어야지. 생각이 나니까 미리 차단 우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인지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점점 이제 호불호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펑펑 우는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 보호자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네네네.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이거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그냥 기다리면서 그때그때 잘 달래주고 안심시켜주면 될런지 이제 이 말에는 모든 부모님의 고민이 들어있는데 기다리는 거를 그냥이라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이제 느껴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계속 솔루션을 주려고 하고 빨리 해결해 주고 싶어 해요. 맞아. 특히나 이렇게 사건이 있었으면은 그 사건으로부터 빨리 극복시켜 주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아이의 현 상태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이해하고 그 다음 스텝은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는 게 되겠죠. 군화요법이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너 샴푸하는 게 싫구나. 할머니가 갑자기 다가와서 좀 불편했구나, 우리 아기. 아, 그게 되게 싫었구나. 그냥 그렇게. 너 지금 되게 싫구나. 근데 이게 상당히 잘 먹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맞아요. 우리 아들한테 제일 많이 쓰는 약간 방법이에요. 감정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뭔가 위안을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되돌려주는, 반영해주는 상당히 고급 기술입니다. 정신과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 거예요. 정신과에서도 뭐 말하시면 그때 그래서 많이 속상하셨군요. 그때 되게 좌절스럽게 느끼셨나 봅니다. 근데 이게 별 차이 없는 거라고 보지만 보통 부모님들은 무서운 거 아니야. 그렇죠. 저 할머니 예뻐하는 거야. 무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거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더 나가시면은 이제 왜 그러세요? 이러. 얘 그런 거 싫어해요. 네, 그러면서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첫 번째 역할은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을 주시는 건데, 안심을 주시는 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필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거다. 우리 아이들은 안심이라는, 우리 세상에 대한 안전이라는 그 신뢰감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뒤로 왔다 갔다 물러갔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우리 부모님이 해줄 역할은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잡아주는. 가만히 있어주는 거죠. 맞아. 그럼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이 통통통 튕길 때 같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은 계속 흔들리는 거죠. 영원히 흔들리는 네,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이 가만히 있어주면서 읽어주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다.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아이가 정서적으로 밝고 안정되어 있는데 좀 낯가림도 조금 있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적응 능력이 엄청 빠른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역할을 해주시면 좋냐면
미리 설명해주고 맞아요. 미리 맛보여주기.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예를 들어 오늘 처음으로 문화센터를 간다. 그러면은 누구누구야 오늘 문화센터에 가면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친구들 엄마도 있을 텐데 친구들이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하다가 너무 시끄러우면 나오자.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다 이해를 못해도 미리 말을 해주는 것과 아닌 것에 상당히 차이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서 그 교실 풍경 같은 거 그렇죠. 보여주는 것도 되게 맞습니다. 좋은데요. 우리 고모부가 있잖아요. 고모부를 지금 안 만나고 살 것도 아니고 또 고모부도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아니 이제- 왠지 출입 금지당했거든. 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근데 이게 고모부니까 다행이지 할아버지였다. 아이고야. 그럼 어떡해. 서로 할아버지 불편한 못 거지. 보게 할 서로 수도 불편한 없잖아요. 거지. 그래서 이런 맞아.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할아버지하고 계속 같이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엄마나 아빠가 할아버지랑 많이 같이 편안하게 있는 모습을 멀리서 관찰만 하게 해주시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우리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랑 잘 지내네?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네? 저 고모부가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네? 하고 얘가 충분히 경험을 하게 한 다음에 조금씩 아이가 허락하는 정도만 이제 다가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 아이가 적응을 하게 되고 좀 충격적이었던 경험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되니까 아이의 적응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또 트라우마로 남길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직접 오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영상 통화도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좀 익히는 것도 네, 괜찮잖아요. 네, 네, 네. 우리 애도 고모부를 무서워했어. 고모부가 초록색 안경을 꼈거든. 그 초록색 안경이 안 좋았나 봐요. 안경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이게 특이하게 그래서 다가오더라고요. 한 2돌 때까지는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지금은 되게 잘 지내. 그렇죠. 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육아 상담소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네네네.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네네. 그래서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그죠? 네네. 또 어떤 분한테는 "헉,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수 있고, 반응이 좋으면 이렇게 긴 댓글을 좀 해결해주는 네네네. 그런 상담소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 둘 다 현재 서울시 육아종합 지원센터에 전문가 상담 요원으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육아 관련해서 꼭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센터 내 전문가 상담 코너를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직접 대답해 드릴 수도 있죠. 그쵸. 그럼 다른 분도 하실 수 있고. 겉불복이지만 네. 어쨌든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